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악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국민들께 사과한다고 밝힌 겁니다. 법불악위, 법은 귀한 사람들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이 원칙, 그리고 법 앞에 성역이 없다. 이 원칙 지켜지지 않았습니다라고 검찰총장이 오늘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이게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닌 걸로 되는데요, 지금요. 앞서서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 들어보셨죠? 저 말 이외 또 다른 얘기도 꺼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사 종료 2시간 전에 보고를 받아서 사후 통보다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해 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 진상 파악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지난 20일 조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했던, 그리고 거의 조사가 끝나갈 무렵에서야 전화로 보고를 받았던 검찰총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네네. 일단 지난 20일 낮 12시 30분부터 그다음 날짜를 넘겨서 그다음 날 새벽 1시 30분까지 한 12시간 좀 넘게 조사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 조사에 앞서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하는데 검찰청에서 소환 조사할 것이냐 아니면 제3의 다른 장소에서 할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좀 달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보고가 안 됐던 이유 그겁니까? 그걸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글쎄요. 일단은 이원석 검찰총장이요. 지난 5월 2일에 당시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보고를 받았어요. 예. 그때 중앙지검장이 누구였느냐? 송경호 검사장이었는데 이때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중앙 검사장이 이창수 검사장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검찰 고위급 인사가 이루어졌어요, 지금요. 네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5월 2일이면 지금이 7월하고도 하순이니까 예. 2달 넘게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니까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라고 하는 검찰총장의 지시가 제대로 맥힌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이창수 검사장 입장에서도 어쨌든지 간에 빨리 이걸 갖다가 끝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 뭐 두 사람 사이에 왜냐하면 중앙지검장은요 예. 검찰총장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보고를 해요. 그걸 예. 주례 보고라고 하는데 그때 아마 김건희 여사 그 관련된 문제가 현안이니까 여러 차례 그 논의가 있었겠죠. 그런데 언론의 그 여러 가지 취재를 갖다가 보면은 이원석 총장은 원칙대로 중앙지검에서 조사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예. 근데 이창수 검사장은 그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급기야 지난 토요일에 이제 제3의 장소에서 수사한 다음에 사후 보고를 뒤늦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수사잖아요. 조사가. 근데 검찰총장이 수사가 그날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루어진 진행 중인데도 보고를 못 받았고 거의 끝나갈 무렵쯤에서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이원석 검찰총장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약간 화를 냈다, 뭔가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오늘 뭔가 작심한 듯 발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출근길에 방금 보신 영상이 출근길에 검찰총장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도 사진으로 잡혔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출근길에 이제 본인이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그 가방에 이게 이 뭐 가방 고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지퍼를 잘 열 수 있게 나온 건데 거기에 보면 하필 또 인의예지신이라고 한자로 써 있어요. 인의예지신. 이거 뭐 유교에서 많이 쓰는 뭐 사람의 5가지 도리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우연인지 원래 하고 다니는데 그냥 오늘 카메라에 잡혀서 주문을 받은 건지 아니면 이게 뭔가 뜻이 있어서 있는 건지 모르지만 이런 모습까지 잡힌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뭐냐면 도이치모터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 이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검찰총장이 수사 배제돼 있었다. 그래서 보고를 안 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다만 그 조사 뒤에 뒤늦게 뒤쪽에 이뤄진 명품백 관련도 조사를 했지만 그거는 그 당시에 조사가 시작되면서 바로 보고를 한 거다.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장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야당 쪽에서 반응이 좀 나왔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직까지 현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때의 법무장관 지휘를 받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그렇게 해요. 아직까지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이 검찰에서는 유효하단 말입니까? 이 경호상의 문제나 혹은 뭐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을 위해서 장소를 바꾼 겁니다. 이것은 철저히 이원석 패싱용이었다. 자, 정기남 조선대학교 개공 교수 나와 계신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그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이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배제했다. 근데 지금까지 이게 유지되어 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요번에 검찰총장에게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면서 보고를 미리 안 한 것은 이 수사지휘 배제가 있으니까 보고를 할 수가 없었다. 이게 아무 설명이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상호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에게 가해졌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 정부는 무슨 일만 생기면 문재인 정부 뭐 탓을 하더니 이제는 본인들에게 정말 유리하게 작용해놓고 본인들이 스스로 느낄 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사자에 해당나고도 과언이 아니었었어요. 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은 당사자인 배우자의 문제였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을 제한을 뒀던 거지만 이것은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당연히 원래 회복을 했어야 됐던 것이죠. 지금 박성대 법무장관 또 그 전에 한동훈 법무장관 이 체제 2년이 넘도록 2년 반이 다 돼가도록 문재인 정부 당시에 지휘권이 박탈돼 있기 때문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이것은 수사지휘권의 그 목적 자체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하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 박탈했던 것이지 지금처럼 어느 날 토요일 날 오후에 전격적으로 검찰의 법 앞에 특혜 성역 없다고 검찰총장은 큰 소리 쳐놨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몰래 김건희 여사가 오라는 대로 찾아가서 사실 비공개 출장조사 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나서 변명하기를 아니 수사지휘권이 박탈당해 있어서 보고할 수 없었습니다. 자, 지나가던 소나 개가 웃을 일이다. 자,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떻게 검찰총장에게 최소한 수사지휘권이 박탈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조사의 시점과 형식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의하고 또는 보고하고 진행하는 것이 누가 봐도 상식에 맞고 검찰이 이런 변명은 어떤 국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현실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은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배제. 이게 문재인 정부 당시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장 당시에 배제가 됐는데 그게 쭉 유지가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그 내용을 알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법무장관에게 이거 다시 지휘권 복원해 주세요 요청을 했지만 그게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도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현 법무장관 이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한 말이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특정인의 사건을 수사 지휘를
특정인을 배제하는 지휘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저는 지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힌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걸 복원하는 수사지휘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사건 공정한 처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용 교수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법무장관이 한동훈 법무장관. 지금 한동훈 후보입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상황에 수사지휘권이 배제됐다는 거. 왜 한동훈 장관은 본인 장관 시절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 배제된 거 이거 왜 복원을 안 시켰을까요? 일단 보니까 수사지휘권을 본인이 직접 복원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은 알고 있었으면서 예. 본인이 안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안 하려고 한 예.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어쨌든 이것이 2020년 2월 달에 고발된 사건이거든요. 예. 그에 바로 이제 뭐 이 우리 추미애 장관 산하에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때 한번 수사를 했는데 사실 범죄 혐의점을 밝혀낸 게 없었거든요. 그다음 2021년도에 박범계 장관 때 또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또 밝혀진 사실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무조건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되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어물쩍 계속 묵혀져온 사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새로운 정부 들어왔을 때 아마 그 한동훈 장관의 생각에는 이것을 약간 놓쳤었거나 아니면 이 자체가 이제는 효력이 없다. 아예 그냥 효력이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전 정권의 또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취해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형해화돼 버렸고 사문화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오해나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그러면 현 법무장관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요청에 있었다면서요. 지금 보도를 통해서 그게 나오거든요. 그걸 복원시켜달라.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무슨 상황입니까? 일단 아마 이원석 총장이 언제 어떻게 아마 이 복원해달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원석 총장이 올해 6월 달에 전담 TF팀을 구성하기로 됐었잖아요. 그때 이후로부터 아마 나름대로 이원석 총장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을 가진다는 부분들은 조금 중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적 사건과 관련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가 배제됐는데 그게 지금까지 유효됐다는 거죠. 그냥 쭉 이어져 왔고 이번에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안 한 이유도 이게 이유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설명을 내놓은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서 있었던 검찰 고위직 인사 때도 이 얘기가 또 나왔었거든요. 당시 얘기 좀 들어보죠. 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조율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과는 수시로 모든 사안에서 그동안도 잘 협의해 오고 있었습니다. 자, 김지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어떤 수사에 대한 자기분의 생각, 뭐 법과 원칙 이런 걸 얘기한 이후에 검찰 인사가 있었고요. 이번에 조사가 있었지만 보고를 못 받은 상황이 있었어요. 뭔가 좀 연장선이라고 보이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글쎄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야당에서는 가장 편파적이고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야당 인사들을 아주 강력하게 수사하고 단죄한 그런 인물로 평가받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퇴임 한 두세 달을 앞두고 굉장히 정의로운 검사, 정의로운 검찰총장인 척을 하시니까 앞으로 가장 위선적인 검찰총장이었다. 이런 별명까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윤석열 정권 권력 앞에는 착 달라붙어가지고 권력의 애완간 역할을 톡톡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이원석 검찰총장의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단식투쟁인 야당 대표까지 2번이나 소환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정말 탄압이란 탄압은 다 하셨던 분인데
이제 와서 좀 정의로운 모습을 보이고 뭔가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 보니까 저 입장에서는 그냥 하루속히 빨리 사퇴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정옥준 변호사, 지금 뭔가 정의로운 척을 한다고 말씀하신 게 지금 김지호 전 부대변인의 평가인데 네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여당 쪽에서는 이원석 총장 오히려 답답하다. 그냥 고구마 중에 고구마다. 그런 평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는 게요. 진짜 저의 개인적인 사견인데 검찰총장의 김건희 여사 등과 관련된 수사 지휘권이 배제가 된 게 2020년 10월 19일이었어요. 예. 그때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었는데 그때 두 가지였거든요. 첫 번째가 라임, 두 번째가 윤석열 총장 가족 및 측근 관련 수사 관여 금지. 누가 검찰총장이. 그 근거는 뭐냐면은 가족과 측근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총장은 이 수사에 관해서는 지휘권 행사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는 게 좋겠다. 예.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이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이 아닌 이후에는 그 뒤에 있었던 총장은 제가 봤을 때 자연스럽게 지휘권이 회복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근데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내놓은 설명은 그게 있어서 보고를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검찰에서 당사자니 이원석 총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보고해야 되는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 해석이 좀 잘못된 건가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처분이라고 하는 건 사람한테 가는 거지 무슨 직한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아도 사람이 받는 거지 무슨 뭐 누가 받는 건 아닌 것처럼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논리가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이제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충돌하는 모습.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어떤 근거에서 그 판단을 했고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것인가. 뭐 이렇게 뭔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난 20일 토요일 사항이잖아요.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한 제3의 장소. 여기 보니까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라 그러죠. 이게 뭐 서울 종로 쪽에 있다 그러는데 현재 이제 경호처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제3의 장소 조사 김 여사 측과 협의한 결과 그리고 경호 및 안정상 이유로 결정됐다. 부속 청사라고도 하고요. 뭐 정부 보안 청사라고도 또 이름이 뭐 알려지기도 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것도 이제 경호처가 관할하는 어떤 건물에서 비공개 조사가 지난 주말에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이 자체를 놓고도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옥신각신 얘기를 하고 있죠. 우선 김철웅 교수님. 이걸 가지고 이제 정치권에서 특혜다 아니다인데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거 특혜 주장은 과도하다 그렇게 입장을 냈는데요. 이거 특혜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또 특혜라는 주장은 조금 과도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호상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3의 장소를 선택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신분이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예. 어쨌든 피의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발인 신분인데 검찰청사에 나가게 되고 만약에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이미지에 커다란 실추가 생기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고발인 신분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서 아마 제3의 장소에서 아마 일단 대면 조사라는 방식을 좀 취한 것 같고요. 만약에 그 과정에서 조사를 한 12시간 정도 받은 걸로 나오는데 예. 그 과정에서 만약에 어떠한 혐의점이라든가 범죄 혐의점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검찰청사에서 아마 본격적인 다시 소환 조사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피고발인 신분에서 또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점을 최대한 또 예외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특권이다, 특혜라고 몰아가는 것은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지호 전 부대변인은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상황? 과거에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소환했을 때 당무로 인해서 주말에 좀 소환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검찰에서 바로 언론에 특혜 요구하고 있다. 왜 공무원을 주말에 출근시키냐. 이렇게 언론에 반박까지 하셨어요. 민주당이 특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토요일 날 오후 언론 기자들이 출근 안 할 때죠. 그리고 처음에 뭐 관내 뭐 정부 뭐 보안청사라 그래서 무슨 검찰에 뭐 안간가 막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냥
뭐 난리였는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 경호총사라고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검사들이 샌드위치 먹으러 대통령실에 피크닉 갔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김건희 여사가 이왕 검사들 왔는데 김치찌개랑 계란말이도 해주지 왜 대접 똑바로 안 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심한 작태고요. 정말 뭐 어디서부터 개선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요거 짧게 이거 정기남 교수님하고 제가 정혁신 변호사께 제가 한 1분씩만 가까이 드릴 텐데 조사를 했잖아요. 일단 두 건에 대한 조사였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그다음에 명품백 관련된 두 가지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검찰이 어떤 판단할 걸로 보이십니까? 저는 그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9월 15일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요. 선고를 앞두고 있어요. 저는 좀 서두를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는 뭐 압수수색도 없이 그냥 뭐 최소한의 수사 절차 상관없이 어찌 보면 검찰총장의 패싱 논란까지 자초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지금 마무리한 거예요. 자, 마무리한 만큼 여기서 머뭇거릴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서 빨리 이것을 국정운영의 부담이 더 이상 국정운영의 부담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또 새로운 어떤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또 지도체제가 등장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주가 조작 사건도 판결도 앞두고 있고 털어버리는 방식으로 갈 거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과연 수사의 방식도 문제였지만 그 수사 내용과 관련된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럼 그 당시에 또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자, 이런 것이 논란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보여지는 뭐 법 앞에 어떤 성역과 특혜도 없다고 소리쳤던 이원석 검찰총장의 목소리는 저는 가면 갈수록 작아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지금껏 검찰총장보다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대통령실이 직접 거래하면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국면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마무리라고 그러면은 검찰에서도 무혐의 나름대로 이제 검찰에서는 무혐의라든가 또는 또 뭐 면피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수사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겠지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기소를 뭐 불기소한다든지 이건 분명하게 하는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자,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야당이 또 이 과정에서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지금의 이 검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좀 비등해지는 상황으로 저는 그 국면이 전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혁신 변호사는 검찰이 어떤 판단할 걸로 보십니까? 조사는 끝냈는데. 뭐 당연히 둘 다 무혐의 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첫 번째 디올백 관련해가지고는요. 야당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는 근거 법령이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제 그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안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처벌할 수 있게끔.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처벌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문제가 되는 건 도이치모터스인데요.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2020년 2월 17일에 뉴스타파에서 의혹을 제기했어요. 어떤 의혹을 제기했느냐? 김건희, 최은순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장외 매수 주가 모자, 주가 조작, 사모펀드 가담 의혹이 있다. 이 제기했는데 이때 중앙지검의 검사장이 누구였느냐? 이성윤 의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소환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지난주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었던 법사위원 이성윤 의원한테 도이치모터스 수사 왜 이 모양이었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성윤 의원이 검찰총장 부인이어가지고 소환도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총장 부인도 소환 못했는데 지금 검찰은 대통령 영부인 소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지 간에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 분명한데 그러니까 더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렇다라고 하면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김건희 여사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사진 찍히고 그다음 인사하고 그러면 될 거를 갖다가 그러면 더 그 야당에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제3의 장소에서 소환해가지고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는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검찰 이 조사 과정 그리고 과연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 이거 보면 지금 패널 분들이 공통적으로는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비슷해요. 근데 그 조사 과정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아주 사뭇 다른 분석들을 해주고 계세요. 이런 가운데 요즘에 그리고 앞서 지난 인사 때도 그러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의 모습, 과거에 봤던 모습과 겹친다. 오늘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2020년 당시 상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와 그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크게 바뀌는 게 없구나.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내가 왜 그렇게 그냥 편하게 살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가 있고요.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제가 막았습니까? 제가 지금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비호입니까? 저는 지휘권이 배제돼가지고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자, 2020년 당시 상황,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그때도 인사 문제와 보고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당시에도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검찰총장 패싱. 이번에 또 검찰총장 패싱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번에는 보고와 관련된 패싱, 그리고 앞서서 5월에는 인사와 관련된 패싱. 이렇게 된 겁니다. 정기현 교수님, 뭐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좀 다른 사안입니까, 이거? 현상만 놓고 보면 반복되는 느낌을 줍니다. 충분히 데칼코마니를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인사, 결국은 보고, 결국은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에 있어서 인사와 보고를 빼면 다 헛갱이죠. 다 허수아비에 불과한 거죠.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인사 보고를 쟁점으로 해서 패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그 현상, 형식이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유사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좀 전에 자료함에서 본 것처럼 자, 윤석열 당시의 검찰총장의 태도를 보십시오. 대단히 거친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가족 문제가 걸려 있고 측근이 걸려 있다 보니까 죽기 살기로 달라듭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과 거친 방식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패싱 논란의 싸움이 붙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지금 그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단히 선문답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윤석열 당시의 검찰총장은 약간 다른 느낌 아니겠습니까? 왠지 뭔가 본인이 이 지금 인사와 보고라고 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패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완전히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애써 무시하면서 검찰총장으로서 무엇인가 아직까지 본인이 역할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방식은 사뭇 2020년도에 윤석열 총장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얘기하는 개혁신당인가요? 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원석 총장, 제2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길을 가는 거 아니냐? 이 얘기는 너무 나간 얘기다. 그렇게 맞아 보이지는 않는다. 형식은 맞으나 싸움을 하는 방식과 본질은 크게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사실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 그리고 그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뭔가 의견이 달랐던 거예요, 그동안요. 어디서 조사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 등에서 의견이 달랐는데 결국에는 검찰총장이 보고도 못 받은 상태에서 조사는 그냥 진행이 돼버린 거죠. 검찰청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리고 본인이 제대로 조직을 관리 못했다, 국민께 사과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꺼내놓은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런데요. 다음 좀 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주변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보도를 통해서 오늘 나왔는데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지는 것. 이거는 뭐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좀 강해 보여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계속 근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는 9월 중순까지입니다. 정옥신 변호사. 네네. 그 사이에 직을 던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그런 일 없고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쭉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안 던질 것 같은데요. 안 던진다? 조금 전에 화면에서 검찰총장이 진상 파악을 지시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검찰청장이었다. 근데 제가 패싱 당했다. 부끄럽다. 창피하다. 그러면 늦어도 오늘에는 직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퇴한다 나. 그렇죠. 어제 던지든지 늦어도 오늘 던져야 되는데 그런데 검찰총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진상 파악 지시했단 말이에요. 검찰총장이 일을 갖다가 하는 거죠. 검찰청법 12조에 보면요. 검찰총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총장은
대검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검찰총장은 중앙지검장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지시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중앙지검장이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그런 사람이 옷을 벗겠습니까? 아무리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는 9월 15일까지거든요.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본인도 이야기했더라고요. 대검 차장이 된 게 2022년 5월 18일인데 그때 대검 차장이었는데 검찰총장이 없었어요. 그때 김문수 전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에 반발해가지고 사표 냈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은 대검 차장 때부터 직무대리 하다가 예. 그러다가 2022년 9월 16일에 정식 검찰총장 된 거니까 예. 이미 검찰총장을 2년 이상 자신의 임기 이상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여한이 있겠나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진상 파악해서 책임을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2달도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말했던 원칙과 뭐 이런 거 결국에는 그냥 시간 보내고 그냥 임기 끝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남은 2달 동안에 예. 2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본인의 생각에 맞게 어찌됐든지 간에 예. 자신의 검찰총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자신의 뜻대로 한번 검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런 생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아무튼 주말 동안에 이 뉴스 나오고 오늘 검찰총장의 약간 의미심장한 발언 그리고 뭐 가방 고리까지 뭐 사진에 찍히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 나왔습니다. 오늘 모습이었습니다.